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채널에서 거의 처음 하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오래 준비한 영상인데요. 약간 경제관념, 소비 습관, 재테크, 약간 요런 얘기들, 돈 얘기하면서 겟레디 윗미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생소하지 않나요? 뷰티 채널에서 돈 얘기라니 신박하고, 제가 찾아봤을 때도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그 인스타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무를 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좀 경제 유튜브 같은 거나 막 그런 자기 개발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소비 기준 같은 것도 좀 잡아두고, 난 좀 그렇게 좀 경제 이런 쪽에 관심 많다, 나 좀 재테크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롱이들이 그러면 언니 다음에 겟레디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예전에 가볍게 한번 하고 넘어갔었는데, 저는 별로 그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찍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재롱이들이 무물 열 때마다 언니 그 재테크 그 관련된 거 안 찍어줄 거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준 재롱이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나 감동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약간 챕터별로 제가 좀 나눠봤거든요. 오늘은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는 그냥 거의 없을 예정이에요. 거의 99%가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냥 앉아가지고 각 잡고 그냥 설명하는 느낌으로 아예 경제편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제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채널의 성격이랑 너무 다른 영상 갑자기 올려버리면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까봐 사실 오늘 겟레디 이거 화장하는 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요. 오늘은 약간 토크? 이런 겟레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제가 뭐 엄청 막 거창한 재테크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남들한테는 돈 아끼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뭔가 내 스스로는 진짜 야무지게 좀 경제적으로 소비 습관도 잡고 관리도 할 수 있는 막 그런 방법들이나 약간 소소한 방법들, 그리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거여가지고, 막 거창한 그런 건 진짜 아닙니다. 그냥 좀 사회생활 좀 일찍 한 언니가 그냥 진짜 카페 같은 데서 좀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사회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제가 21살 때 백화점에 입사를 해가지고 직장인으로 산 세월도 길고 이래가지고, 그 뭔가 직장인일 때 그 돈 모으기 힘든 그런 현실 같은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런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 대학 다닐 시간에 그만큼 일찍 취직을 했으니 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좀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 난 일찍 취직한 만큼 일찍 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좀 저는 경제관념이, 엄마 아빠도 약간 좀 저를 되게 경제적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딱 경제관념을 심어주면서 좀 키우셔가지고, 제가 크고 나서도 되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내 먹고 살 길은 내가 좀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이 많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제 또래보다는 그래도 돈을 좀 꽤나 많이 모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튜버라서 그렇지, 유튜브 하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그런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확실히 좀 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생활 워낙 일찍 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돈 관리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조언해주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렇게 조언해주듯이 재롱이들한테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할 거고, 제가 오늘 뭐뭐 준비했냐면, 돈 모을 때 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 소비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꿀팁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보기 좋은 채널들,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재테크 이런 것까지 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겟레디 윗미, 뷰티 유튜버의 겟레디 윗미인데, 사실상 경제 쪽으로 얻어갈 게 많은 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이제 지인들이 돈 모을래, 나 이제 욜로 청산할래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얼마 갖고 있는지는 알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그냥 대충 얼마? 이렇게 알고, 내가 진짜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 적금에 얼마, 주식에 얼마, 집에 보증금 묶여있는 거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딱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좀 정리하는 습관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얼마를 목표로 불리지, 나중에 얼마를 만들어서 뭘 어떤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 자기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무조건 재테크의 기본은 제일 먼저 자기 현재 자산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 놓기는 하거든요. 저는 엑셀 그 스프레드 시트를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 그냥 시트 만드시고 자동 합계 기능 사용해가지고 한 번만 그 양식을 만들어 두시면 아마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그냥 되게 쉬운 서식이어가지고 만들어서 쓰기는 했는데, 그런 거 한 번만 만들어 두시면은 뭐 어디 뱅크에 하나, 뭐 어디 증권사에 하나, 어디 적금,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세분화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먼저 정말 쫙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총 자산 같은 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만약에 뭐 자차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돈으로 딱 잡히는 현금 자산이랑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따로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닌 자산들을 좀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좀 먼저 좀 체크를 엑셀 같은 데다가 먼저 해놓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는지는 알아야 모으기 시작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추천을 하는 게, 이제는 고정 지출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도 고정 지출 처음 체크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대충 이 정도 쓰겠지 했는데 정말 짜잘짜잘하게 여기서 나가는 돈도 있고 저기서 나가는 돈도 있고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값, 편집자님 그 급여 드리는 거, 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가스비, 운전자 보험, 뭐 적금이랑 주택청약 나가는 거 있고, 그 세무사님한테 맡긴 기장료, 뭐 보험 적금 또 따로 들고 있는 거랑 그런 것들을 이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 자동 결제되는 그런 것들이 각각 세부 항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자동 결제 이용하고 있는 게 쿠팡, 아이클라우드, 유튜브 프리미엄, 네이버 티빙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고정 지출들이 뭔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좀 써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걸 하면서 나 이거 정기 결제하고 있었네? 나 이거 진짜 안 쓰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정 지출 그때 당시에 정리하면서 진짜 뭐 쓸데없는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정기 결제 항목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가차없이 끊어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고정 지출도 반드시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찐 고정 지출인지 나와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에서 가쁜 노베브 신상 스포, 가쁜 스포 여러분, 노베브 신상 1월 3일에 나와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지금 컨실러 발라놓고 나중에 스틱 섀도우 색깔 보여드릴게요. 우선 컨실러로 이렇게 좀 밝혀놓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분야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예전에는 또 욜로족이 유행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짠테크, 뭐 주식 이런 게 진짜 MZ 세대들의 정말 최고 관심사 중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우리 재롱이들이랑 이런 진짜 유익하고 좋은 얘기들도 막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또 ENTJ라서 유익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채널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현재 내 자산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 고정 지출도 조금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카드로 넘어갑니다. 카드. 요즘에는 현금 쓰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시는 분들 따라서 뭐 체크카드 써라, 뭐 신용카드 써라 이런 걸로 되게 갑론을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소비 통제가 좀 되는 편이야. 나는 막 이거 못 사면 죽고 막 신용카드 한도 막 부족할 때까지 긁고 이런 스타일 아니야. 나는 소비 통제가 되게 잘 되는 편이야. 이러면은 그냥 신용카드 쓰면서 카드 혜택 최대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랑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빈도로 치면은 신용카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뭐 막 펑펑펑펑 쓰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쓰되 혜택들을 좀 잘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 신한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한카드에 에어 1.5 카드라고 지금도 발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쌓아주는 그 카드를 그때 당시 그 발급을 할 때 당시 한
3, 4년 전쯤에 되게 저한테 맞는 카드라고 생각해가지고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왕복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지금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그런 상태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좀 소비를 좀 난 통제를 좀 잘해, 나는 쓸데없는 거 잘 안 사, 이러면은 저런 그냥 신용카드도 쓰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만약에 진짜 난 신용카드 쓰면은 이게 거의 뭐 내 돈인지 사이버 머니인지 이런 수준으로 나는 돈을 막 쓴다 이러신 분들은 신용카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체크카드에 무조건 내가 그냥 딱 내 생활비로 정한 만큼만 딱딱딱 넣어두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기 패턴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고, 저는 체크카드도 여러 개 있긴 한데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 K뱅크랑 네이버페이 그 연동되는 그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 카드가 지금도 발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카드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월에 100만 원을 써. 월에 100만 원을 쓰면은 그 1.2%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다음 달 24일, 25일 이쯤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쓰면은 12,000원이 포인트로 들어오는 거지. 난 네이버페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좀 네이버페이로 환급되는 그런 체크카드들을 조금 알아보셔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좀 카드 혜택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배달 많이 시키시는 분들이라면 뭐 어떤 카드 막 이런 식으로 뜨는 것처럼 본인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맞춰서 카드를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얘기가 나오고 또 소비 얘기가 나와서 소비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내가 가치를 느끼는 부분에 소비를 하면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섀도우는 이거 써볼게요, 여러분. 웨이크메이크 코랄 블러링 써볼게요. 이 코랄 블러링이 제가 원래 데일리 블러링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그 청담 우아프 혜림쌤한테 메이크업 받으러 갔을 때 혜림쌤이 이걸로 해주셨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그냥 살짝 해볼게요. 어쨌든 소비 이런 얘기, 소비 기준 같은 거를 잡는 나만의 생각 같은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기준점? 나의 소비의 기준점이 되는 게 뭔지를 조금 잡아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실 조금 여유가 없지는 않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좀 명품 가방이 막 많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명품 가방을 사는 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소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명품 가방은 한 뭐 2개? 3개 그냥 진짜 미팅 갈 때나 뭐 결혼식 갈 때 이럴 때 드는 그런 정도로만 갖추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저는 또 차를 좋아해요. 일단 차라리 가방을 좋아할 걸 그랬나? 어쨌든 차를 좀 좋아해가지고 차에서 되게 보내는 시간도 많고 주차장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뭐 가방도 많이 사고 막 차도 비싼 거 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내가 막 진짜 뭐 엄청난 부자 그럼 뭐 그런 거 당연히 생각 안 하고 뭐 차도 좋은 거 사고 막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막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소비에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제가 만족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여가지고, 차 쪽에서는 좀 감 나가는 차를 사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대신에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다른 건 좀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뭐 가방, 차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서도 내가 만약에 여행을 좀 주기적으로 가는 거 좋아해. 내가 막 호캉스 가가지고 애프터눈티 먹고 막 조식 먹고 이런 게 나한테 너무 행복이고, 한번 갔다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모든 거를 다 누리면서 호캉스 여행까지 다 가려면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고 그냥 계속 소비, 완전 계속 욜로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평소에 내가 택시 탈 것도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내가 꼭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 다른 부분들을 좀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정말 그냥 사소한 부분까지 들어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그 디저트류를 되게 좋아해요. 나가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배달로도 되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세들러 하우스나 뭐 키커피, 그런 크로플, 쿠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난 이 디저트 너무너무 많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행복해. 난 디저트 먹을 때 막 너무 행복하고 디저트 시켜놓으면
막 촬영도 막 불끈불끈 힘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전 그렇거든요. 저한테 약간 원동력 같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내가 캡슐 커피 여러 개 쟁인 걸로 좀 싸게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좀 내가 디저트를 선택했으면은 그럼 커피 값에서라도 조금 아끼고, 크로플 하나 값이랑 그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크로플도 먹고 싶고 아메리카노도 먹고 싶고 이러면은 조금 크로플 시키고 하면은 거의 막 진짜 디저트 값이 바깥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들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는 진짜 정말 딥하게 들어와서 정말 소소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뭐 하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나머지 하나는 조금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완전 소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노베브 신상을 좀 발라봐야 돼. 그 와중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사고인데 이게 펄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펄 느낌보다는 색감 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나는 펄보다는 좀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는, 색감으로 애교 뿜뿜한 이런 느낌 좀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1월 3일 좀 기대해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비 기준을 좀 잡으라는 거죠. 지금 뭐 노베브 애교살 얘기 나와가지고 말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신상 화장품 나오면은 너무너무 사보고 싶고 나는 이런 거 발라보고 이런 거에 너무 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은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화장품 값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소비 기준을 그렇게 잡고 생활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얼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 진짜 회사 다닐 때도 맨날 그랬거든, 선배들이랑. 제가 너무 맨날 그렇게 여행 다니고 맨날 그렇게 배달 음식 먹고 이러는데도 막 월급이 남니? 이랬는데 저 그때도 적금 진짜 착실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새는 돈을 좀 막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소비를 조금 하는 게 진짜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쌍테 라이너로 음영 한 번만 다시 그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뷰티 채널이니까 뭐 화장품 소비 관련해가지고도 좀 꿀팁? 뭐 꿀팁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신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런 게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쿠션을 하나 사고 싶어. 쿠션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언니가 추천을 했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사고 내가 며칠이라도 빨리 쓴데 그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그것보다 나는 조금 그래도 좀 절약하면서 약간 스마트한 그런 소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뭐 카카오 라이브 아니면 뭐 카카오 톡딜 뭐 선물하기에서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는 마켓, 뭐 아니면 그 플랫폼 자체의 할인 코드나 쿠폰 같은 거를 적용해서 훨씬 싸게 사는 방법도 있고, 사실 올리브영도 20-30% 정도로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올영 세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뭔가 내가 뭘 사고 싶어 하면은 미리미리 조금 알아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를 조금, 우리 뭐 손품 발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현명한 소비자분들은 뭐 핸드폰 하나를 사거나 컴퓨터 하나를 사거나 모니터 하나를 살 때 뭐 용산전자상가도 가봤다가, 아니면 뭐 다나와의 검색도 해봤다가 쿠팡의 검색도 해봤다가 뭐 중고나라 미개봉 뭐 그런 상품도 검색을 해봤다가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굳이 뭐 컴퓨터나 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돈 모을 의향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해보고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 다니고 이랬을 때 포기 못하는 소비가 먹는 거랑 여행, 그리고 화장품 소비를 진짜 포기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행이랑 화장품 절약을 동시에 했어요. 제가 그 인터넷 면세 신이었거든요. 인터넷 면세로 진짜 막 거의 뭐 선불카드 이런 거 막 이용해가지고 3C 블러셔 이런 거 막 2-3천 원을 막 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킬 같은 거를 좀 손품을 팔아가지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 조금만 뒤지면은 진짜 그런 혜택 같은 건 정말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화장품을 똑같이 내 친구랑 나랑 똑같은 거 사더라도 저 친구 이제 정가 주고 샀지만 나는 훨씬 저렴하게 사는 거지. 뭐 요즘에는 이제 면세 없으니까, 제가 유튜버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유튜버 마켓은 진짜 저렴하게 가져오는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이름 걸고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게 가져올 거면 사실 마켓에 의미가 잘 없어가지고 다 유튜버 마켓이 거의 제일 저렴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 마음이 없었는데 이 유튜버가 마켓을 한다고 해서 사면 이거는 과소비고 그건 낭비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살 거였어. 내가 원래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마켓을 연다. 이러면은 그때는 사도 진짜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마켓 때는 진짜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제 자취하는 재롱이들한테도 조금 그 돈 모으는 꿀팁 같은 거를 살짝 알려주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선배들이나 언니들이 그냥 전세 빨리 알아봐라,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랬을 때 너무 귀찮고 그냥 월세 따박따박 입금하면은 지금 이 집에 그냥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전세를 가라는 걸까? 뭔가 되게 너무 귀찮고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저도 직장 생활하는 5년 중에 한 3년 반? 3년? 이 정도를 그냥 월세로 살다가 제가 그 전세를 알아보고 딱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거에 대한 존재를 좀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무조건 이게 막 난 큰돈 묶여 있으면 너무너무 아깝고 난 투자에 막 신이어가지고 나는 큰돈 있으면 난 그거 주식해가지고 내가 몇 배 불릴 자신 있어, 이런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그냥 자취생이다, 나 그런 투자 이런 거 잘 모르고 나 그냥 평범한 자취생이야, 이러면 여러분 일단 그 월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를 잘 받아가지고 전세로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전세자금 대출이 직장 생활을 재직을 1년 이상 이렇게 꼬박꼬박 한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카카오뱅크로 전세자금 대출 전세 대출 받는 거 정말 준비할 서류 같은 것만 띡띡띡 찍어갖고 보내고 촬영해서 보내고 하면은 정말 빨리 나오거든요. 진짜 이 큰 돈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럴 정도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서울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원룸이나 투룸, 제가 잠실 세내 이런 데 살았을 때 그때 전세가가 정말 좁은 집이었는데도 1억 7천이었거든요. 그럼 아마 지금은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뭐 2억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만약 전세가 2억이야. 근데 서울 월세도 진짜 비싸잖아요. 그냥 조금 좀 괜찮은 집 살고 싶다 하면은 한 1000에 진짜 60, 70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내가 2억짜리 전세를 가더라도 봐봐요. 이게 2억이 있으면은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0.8 하면은 1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전세 대출 이자가 3.2%? 뭐 이 정도 빌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3.2% 연 이자가 3.2%인 거야. 그러면은 51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512만 원을 12개월에 나눠서 내면 돼요. 12개월. 한 달에 42만 6천 원만 내면은 그 전세 2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다만 여기서 이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는 나머지 20%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까지는 대출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1억 6천 대출이 나와도 내가 4천만 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4천만 원은 갖고 있어야지. 아니면 그걸 또 신용대출로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신용대출은 너무 비싸지. 그 이율이 높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내가 아무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세를 시작할 수밖에 없죠. 다들 처음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월세로 시작을 하되 최대한 CD를 빨리빨리 모아요. 빨리빨리 모아서 내가 지금 정말 좀 방어적으로 잡은 게 2억인 거고, 사실 찾으려면은 갑자기 요즘 원룸 시세가 궁금해지는데 급 궁금해졌어. 이런 겟레디 어딨어. 갑자기 겟레디 찍다가 요즘 집 시세 궁금하대. 제가 생각해도 골 때리는 것 같아. 자, 볼게요. 그냥 강남역으로 볼게요. 강남역을 보면은 주변은 대충 어떻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강남역 도보 15분 거리까지 해서 강남의 분리형 원룸이 2억에, 전세 2억에 살 수 있네. 제가 생각했던 시세가 딱 맞네요. 39제곱미터거든요. 11평 정도 되거든요. 강남에 11평 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 기준이 전세 2억이니까 내가 뭐 1000에 60, 70 하는 그런 월세를 살면서 굳이 이제 60, 70을 땅에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를 살 때는 열심히 완전 빡세게 CD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3, 4천에 이렇게 3, 4천에 만들어서, 이게 강남 기준이 이 정도니까 강남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동네에서 만약 자취를 한다. 신대방 삼거리역으로 한번 볼게요. 신대방 삼거리역으로 치니까 2.5룸이 1억 5천이에요, 전세가. 그러면은 1억 5천으로 치면은 내가 3천 모으고 1억 2천 대출 받으면 되는 거야. 1억 2천에다가 그러면은 한 달에 32만 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32만 원 대출 이자만 내면은 내가
전세 1억 5천짜리 분리형 원룸에 32만 원만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커요. 제가 월세를 3년 동안 살다가 전세로 와보고 느낀 점은 와, 나 진짜 그동안 뭐 한 거냐?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물론 사회초년생이 2천, 3천 이렇게 모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월세에서 내가 전세로 갈아타는 걸 엄청 목표로 세우고 내가 빨리 전세로 가가지고 봐봐 여러분. 월세 6, 70 주고 살던 사람이 전세 대출 이자 32만 원만 만약에 내도 되는 집에 간다? 그럼 그만큼 더 저축할 돈도 늘고요. 내 월급에서 여유 자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월세에서 전세로 갔다는 이유로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난 이거 진짜 진심으로 조언하는 거야. 월세 그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런 전세 대출 이런 거 머리 아파 나 그냥 알고 싶지 않아 이런 재롱이들은 진짜 언니 말 듣고 제발 그 전세로 갈아타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전세로 옮겨야 돼. 그러고 나서는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전세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매매까지 해야겠지. 알았죠? 재롱이들? 진짜 언니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꼭 들어줘요. 이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언니들도 전세 이런 개념을 알려주면 어려워 그냥 월세 구할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전세로 가면 아낄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은데 물론 뭐 월세도 나중에 뭐 한 달치 정도는 뭐 세액공제 받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다 쳐도 전세로 가서 전세 대출 이자만 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월세는 내가 한 번 계약하면은 나가는 그날까지 그 월세가 고정이잖아요. 월세 깎아주는 사람 나는 3년 월세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이거 블러셔 이거 바를게. 어퓨 거 이거 이쁘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 갖고 와봐. 월세는 그런데 전세는 그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제가 그때 카카오뱅크에서 빌렸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 하면 이자를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보너스 받아가지고 만약에 꿈은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만약 보너스 나 500만 원 받았어 만약에 500만 원. 근데 이 500만 원을 내가 그 전세 대출 그 상환하는데 만약 써요. 그럼 내가 아까 뭐 1억 3천 빌렸던 거에서 내 대출금이 1억 2,500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500만 원을 그냥 꽁돈이 생기면 거기에 상환을 해버리고 그만큼 대출 이자를 덜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실제로 지금 집 전에 그 저 하남에 저도 자취를 잠깐 하남 아파트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중도상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대출 이자를 줄여 나갔었죠. 그 방법을 되게 추천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나는 그냥 계속 월세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투자의 귀재여가지고 나 투자 너무 잘해가지고 막 내가 어디 넣기만 하면 돈 무조건 더블이야.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내가 막 연예인만큼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막 나는 월세로라도 막 어떻게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전세를 갈 생각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된다. 근데 사실 진짜로 내가 돈 진짜 모으고 싶으면 사실 자취 안 하고 부모님 집에 딱 붙어서 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자취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지. 블러셔 예쁘다. 조금 더 진하게 바를까? 근데 너무 재밌어. 저 진짜로 여러분 제가 하루 중에 한 3시간 정도는 그런 경제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고 이랬던 것들을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살아 숨쉬는 느낌이네. 경제 유튜브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근데 또 재롱이들은 재미없을까 봐 나 너무 걱정이야. 나만 재밌으면 어떡해. 근데 그 나보고 올려달라고 했던 재롱이들 꼭 댓글 달아줘야 돼요. 나 약속 지켰어요. 그러고 얘기해야 될 게 채널 추천하는 거랑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재테크 이런 얘기 정도 하고 이제 메이크업도 거의 끝나가가지고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채널 추천을 조금 해드릴게요. 채널 추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는 되게 한 2번 정도 추천했거든요. 내 인스타 팔로우하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어. 특히 스토리로. 이마는 나는 진짜 이거 쓰는 게 좋더라고. 스틱. 이마는 스틱이야. 이렇게. 오, 너무 좋아.
어쨌든 그 제가 스토리로도 추천을 했었는데 우선 맨 처음에 나는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 이제 욜로족에서 나 이제 돈 모으는 사람으로 나 진짜 이 멘탈 바꿀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채널이 김짠부님 진짜 제가 엄청 옛날 때부터 봤거든요. 10만도 되기 전부터 봤는데 지금 거의 30만 넘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짠부님 영상도 진짜 많이 봤고 또 나이 또래도 제 나이 또래여가지고 뭔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려운 말들 많이 안 쓰고 뭔가 짠부님 영상은 짠테크 이런 거 좀 알려주고 최근 영상에는 또 이렇게 되게 유명한 경제 쪽으로 유명한 분들이랑 인터뷰하는 영상도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유익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 돈 모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김짠부님 채널 추천.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결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입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알려주면서 꿀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면서 그런 분들은 누워서 돈 벌기라는 채널이 있어요. 신아로미님이랑 허니블링님이랑 같이 하시는 채널인데 그 채널도 저 진짜 올라오면 거의 무조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제가 완전 진짜 무조건 떡상한다 싶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채널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의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마 구독자가 아직은 엄청 많진 않으셔가지고 할미 언니님이라고 있는데 할미 언니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게 영상이 엄청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정말 다 엄청 유익하고 진짜 내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그 할미 언니님이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재테크 조언 같은 거를 정말 할머니처럼 아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분도 되게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진짜 좋은 채널 또 있어요. 듣동라라고 아마 방송사에서 하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돈워리인가? 제가 여기에 띄워놓을게요. 그 재생 목록 중에서 돈 얘기 위주로 경제를 다루는 그런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기초 지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막 주식도 미국 주식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고 이런 진짜 정말 기초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는 채널이고 그리고 14F 아마 MBC에서 만든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14F에 있는 I don't care라는 그 챕터를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추천하고 시골쥐 님도 추천하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채널들은 다 이제 나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 돈 모아볼 거야 할 때 이제 보면 좋은 채널들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난 이제 정말 좀 재테크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 하면 이제 더 추천해줄 분들이 또 따로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반응 만약 좋으면은 나 재테크 얘기 많이 할 거야.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 보면은 부자인 줄 알겠다. 저 부자 아니에요. 저 집 없고 제 집 없고요. 저 부자 아니고 그냥 제 나이가 지금 저 96년생인데 96년생 치고는 그냥 조금 야무지게 살았다. 좀 경제관념이 있다 이런 거지. 저 부자 아니니까 가끔 돈 빌려달라는 DM 오던데 돈 빌려줄 돈 없거든요. 저 돈 있으면은 ETF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널 추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우아프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그 혜림쌤이 립 라인을 저는 립 라인을 교정을 해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전 그냥 보통 오버립하고 땡 이건데 립 라인 여기 위에를 살짝 인중을 짧게 여기를 이런 립 라이너 비슷한 걸 올려주셨는데 너무 그 메이크업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이렇게 살짝 이게 립 펜슬인데 이걸로 전체를 발라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이 립 라인을 살짝 이렇게 오버를 해가지고 킴 카다시안 언니처럼 이 위에를 약간 오버립을 해주면은 이렇게 좀 인중이 좀 짧아 보이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뷰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제가 요즘에 이 약간 베이스 립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해주고 있는데 뭔가 인중이 싹 짧아진 그런 느낌 들죠? 여기도 살짝 보완하는 거. 이게 립 펜슬이어서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 잡아놓은 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채널들은 좀 추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관심 갖고 있는 제가 요즘 지인들한테 전도사처럼 이거 꼭 해!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ETF. 저도 이제 주식을 막 엄청 잘하고 이런 편 진짜 아니에요. 괜히 좀 뭐 좀 얻어보겠다고 하다가 막 잃고 잘 못하고 이러는데
ETF는 제가 진짜 추천할게요. 이게 ETF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보는 거의 모든 재테크 채널마다 맨날 ETF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 ETF 귀에 딱지 않겠다 이러다가 ETF가 뭐냐면은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해서 이제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던 기업들을 그냥 하나로 쫙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ETF를 한 주를 사면은 그냥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그 차트를 보면은 정말 진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뭐 2배로 올렸다, 뭐 30% 올렸다 이런데 그런 거 진짜 아니고 엄청 수익률 그 퍼센테이지로 치면 되게 낮거든요. 아, 일단 이 안쪽에다가는 이거 페리페라 25호 24호를 베이스로 깔고 25호를 안쪽에 바르고 있어요. 어쨌든 정말 주식을 나는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큰 수익은 바라지도 않으니 정말 뭔가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거를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재테크 전문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ETF라고 검색을 하시면 진짜 괜찮은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TF를 꼭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ETF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ETF 전도사랍니다. 다른 주식이 다 파란불일 때도 그 친구는 꾸준히 빨간불을 계속 띄고 있어. 물론 한 자릿수의 그 상승률이지만 정말 배신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어가지고 진짜 추천. 그래도 잘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우선 완성을 했고요. 정말 처음 시도해보는 주제고 뭐 레퍼런스로 참고할 만한 영상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잘 한 건지 뭐 너무 횡설수설하진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냥 단순히 오늘은 진짜 제품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 얘기보다는 뭔가 진짜 내가 친한 언니, 친구, 동생들이랑 그냥 이렇게 정말 터놓고 얘기하는 느낌으로 겟레디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나 이런 거를 좀 한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반응 좋으면 2탄도 꼭 들고 올게요. 나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 지금 좀 살아있음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얘기를 한 내용들이 되게 챕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취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챕터 해가지고 더보기에 또 써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찾기 편하게 자주 들어와서 많이 보는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그러면 갈비 먹으러 갈게요.